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 번에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인데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이렇게 인천 지역에서 높다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고 조금 더 잘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환자 신부전을 의심해야 하나요? 우리 조금 전에 강성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신부전 가이드라인을 다 개정하면서 신부전에 대한 정의 분류, 진단 알고리즘,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전문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전은 하나의 디지즈 엔티티가 아니고 콤플렉스 클리니컬 신드롬입니다. 심장은 수축기 기능이 있고 이해환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펌프 액션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를 받아들이는 벤트리큘러 필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소피지올로지 컴플렉스 클리니컬 신드롬입니다.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훨씬 더 증상이 빨리 나오고 진행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신부전이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점 신부전이 늘어납니다. 신부전은 기본적으로 disease of aged person입니다. 노인의 질병이 신부전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분의 입원율 중에 가장 높은 질환이 신부전이고요. 또 리스크 팩터가 점점 많아져서 그걸 또 신부전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 세 번째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내과적, 외과적 치료가 잘 돼서 모든 심장병 환자를 다 살립니다. 신부전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신부전이 점점 증가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세계에서 유례 없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50년 걸리던 고령화가 우리나라는 겨우 15년,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2026년이면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신부전은 그럼 카디악 아웃풋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야 신부전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하이 카디악 하펠리도 있고요. 어큐트한 신부전도 있고 크로닉하게 생기는 신부전도 있고 수축기 기능에 문제가 있는 신부전, 이완기 기능에 있는 문제가 있는 신부전. 또 에코에서 우리 이젝션 프랙션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reduced ejection fraction,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신부전, preserved, 보존되어 있는 신부전, 그 중간에 약간 감소되어 있는 mildly reduced ejection fraction 이렇게도 분류하고요. 우신부전, 좌신부전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상 하트가 이렇게 심장이 비우되고 다이어스럴 필링에 문제가 생기면 다이어스럴 하트 페일리어, 페프가 생기게 될 거고,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나빠지는 LV 리모델링이 생기면 심장이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서 헤프레프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거를 유럽 신부전학회, 미국 신부전학회, 우리 신부전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심박출 감소 신부전, 경도 감소 신부전, 보존 신부전, 이젝션 프랙션을 40, 50을 기준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 학교 다닐 때 보셨죠? 네트의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좌신부전은 숨이 차서 눕지를 못할 정도로 허걱거리고 있고, 우신부전은 오문이 퉁퉁 부어 있고 비너스 인고지먼트가 있고 심장도 우심방, 우심실이 커져 있고, 좌신부전은 LA와 LV가 커져 있고 푸르마리 이디마가 심한 이런 그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호흡곤란이 신부전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 뉴욕 하드 오스의 펑셔널 클래스 1, 2, 3, 4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신부전의 호흡곤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흡곤란이 가만히 있어도 호흡곤란이 있지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비너스 리턴이 되면서 렁 컨제션이 와서 갑자기 숨이 차서 벌떡 일어나는 페록시드말 녹터널 디스니아, 또 누워서 못 자고 앉아 있는 올솜니아, 기자호흡이라 그러죠. 또
마찬가지로 런 컨제션이 생기니까 커프가 생깁니다. 주로 넉터널 커프, 야간에 기침이 생기게 돼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위크니스 오고 머리가 막 텅 빈 것 같고 컨퓨전도 생깁니다. 맥박은 빨리 뛸 수도 있고 불규칙하게 atrial fibrillation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AV 블록이 생겨서 느리게 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고 온몸이 붓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심부전의 증상입니다. 최근에 벤도프니아라고 그래서 신발끈을 묶거나 몸을 좀 숙였을 때 숨이 찬 벤트리클 필링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숨이 차는 이런 것도 심부전의 하나의 증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프레밍 크라이테리어, 다이аг노스틱 크라이테리어라고 활용을 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에다가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과 검사 소견, 카디오메갈리가 있느냐, 랄이 들리느냐, S3 갤롭이 들리느냐,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심부전을 의심하는 진단 크라이테리어로 삼았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심부전을 의심해야 될 그런 증상들이죠. 그런데 이 심부전의 증상은 실제로는 호흡곤란, 기자호흡, 이디마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스버그,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밑에는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숨차게 되는 데까지 컨제션이 일어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기전들이 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은 A, B, C, D 병기를 구분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바뀐 게 심부전 스테이지 A는 heart failure at risk고 스테이지 B는 pre-heart failure 심부전의 전 단계입니다. C가 우리 symptomatic heart failure 우리가 심부전하면 이 스테이지 C를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스테이지 D는 advanced, far advanced 터미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보시게 되는 게 심부전 스테이지 C를 보고 이런 환자를 골라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스테이지 A, B라고 얘기하는 것은 A는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 증상이 있을 수가 없죠. 특별한 증상은 없죠. B는 심장의 기질 변화는 있기는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심부전의 증상이나 증후는 없습니다. 좌심실에 비대나 비후 판막 질환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환자는 증상이 없는 그런 스테이지가 B입니다. C는 과거에 혹은 현재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그 단계를 스테이지 C라고 합니다. D는 엔드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고 심장 이식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스테이지 A, B, C, D라고 하느냐? 고혈압도 심부전이네요, 그죠? 스테이지 A 하펠입니다. 그 심부전이 봐야 될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의 집중은 스테이지 C, D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은 스테이지 A, B.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의 예방적 관점에서 스테이지 A, B, C, D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A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B는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있지만 증상과 증후는 없습니다. C는 현증이 있는 환자죠. 그렇게 A, B, C, D라고 얘기하고 이게 예방적 관점. 그리고 A, B, C, D는 우리가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펑셔널 클래스는 펑셔널 클래스 1, 2, 3, 4에서 치료가 잘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스테이지는 병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A, B, C, D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병기가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심부전의 원인 질환은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생기는 질환들 모든 심장 질환이 다라고 보면 돼요. 가장 많은 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입니다. 마이카드 인팍션이 가장 우리나라도 심부전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난 이스케믹 코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일리트 카디오 마이오패시 같은 그런 마이오카디얼 디지즈, 고혈압, 항암 치료 후 혹은 어떤 약물 치료 후, 류마톨로지 디지즈, 엔도크라인 메타볼릭 디지즈, 최근에는 유전적 심부전증도 많이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타키카디아 인듀스드 하트 페일리어도 올 수도 있고요. 마이오카다이티스, 최근 그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생깁니다. 또 임신 주상기 페리파툼 카디오마이패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뭐 예전에 IMF 왔을 때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할 때 혹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에코를 해보면 문어 잡는 항아리처럼 딱구주보라 그러죠. 스트레스 카디오 인듀스 카디오마이패시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부전이 오기 때문에 이 원인 질환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부전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일단 컨제스션이 있느냐, 숨이 차고 페럭시멀 녹터널 디스니아가 있고 녹터널 커프가 있고 올스프니아가 있고 몸이 붓고하는 그런 컨제션이 있냐 없냐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자가 내가 봐야 될 환자냐 아니면 빨리 보내야 될 환자, 어드밴스드 하펠리냐 아니냐 하는 것도 빨리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메티큘러스한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 내과 의사가 꼭 해야 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는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과거에 아까 프레미햄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은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BMP, 엔티프로 BMP라는 이 바이오마커 하나가 심부전 진단, 심부전이냐 아니냐를 룰아웃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1B예요. 심전도 엑스레이, 에코는 1C입니다. 그래서 BMP, B-타입 나트레이트 펩타이드는 심장이 스트레칭이 되면 심실에서 분비가 됩니다. 프리프로 BMP가 프로 BMP가 되고 잘라지면서 BMP와 엔티프로 BMP로 갈라지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엔티프로 BMP를 재고 있어요. 물론 BMP를 재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쪽이든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BMP는 우리가 간암 환자한테 알파 피토 프로테인, 뭐 췌장암에서 CA19-9, 그 엔도메트리얼 캔서 뭐 이런 캔서 바이오마크처럼 진단, 그리고 수치가 높으면 예후 안 좋고 치료가 잘 되면 또 떨어지고 또 재발을 할 때 또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BMP가 굉장히 좋은 바이오마크입니다. 그래서 BMP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심부전 진단과 치료와 예후와 경과 관찰에 꼭 필요한 그런 그 수치가 되겠고요. 엔티프로 BMP는 급성인 경우에는 300을 기준으로, 난 어큐트 크로닉 하펠리인 경우에는 125. 뭐 수치를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높으면, 정상보다 높으면 심부전을 의심을 해야 된다. 근데 심부전은, BMP는 심부전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심부전의 정상 의심되는 원인 질환이 있고,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에서 이런 증상이 있고, 심톰이 있으면, 그리고 엑스레이나 심전도에서 뭔가 좀 이상이 있으면 심부전을 의심을 해야 되고, 심전도 어떤 종류의 심전도 이상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의 경우에는 심장이 그렇게 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LV 하프 펠리어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의 경우에는 심장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해야 되지만 1C 뭐 꼭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 뭐 루틴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심전도나 엑스레이 이상이 있으면 심부전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일반 혈액 검사는 원인 질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콩팥이 나쁘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 어떤 약제를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줄 건지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요. 최근에 아네미아에 의한 심부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철분 검사도 하고, 또
또 갑상선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상이 있고 필체가 읽으면 좀 이상하고 엑스레이 심전도 이상하면 한 개라도 있으면 BMP를 재고 높으면 다음 연자가 말씀드릴 에코를 하고 아니면 심부전이 아닐 거다라고 할 정도로 NT-proBNP와 이 정상과 정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큐트인 경우에는 두 가지만 먼저 따지면 돼요. 샥이냐, 레스터리 페일리어가 같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원인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는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만든 심부전 진료 지침에서 엑스레이 여러분 늘 보시는 거니까 흉부 엑스선에서 심장의 음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여기가 LV, 이쪽은 주로 RV, LA는 심장 뒤쪽에 있어서 더블 콘투어가 보이면 LA가 커져 있다. RV는 앞쪽에 보인다. 다 아시는 거죠. 자, 이거는 LV가 커져 있는 그런 음영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건 RA가 커져 있는 그런 음영일 거고요. 여기는 pulmonary artery가 벌징 돼 있죠. pulmonary hypertension일 가능성이 있고 pulmonary edema, 배트윙처럼 pulmonary edema가 있는 경우 심장의 음영이 커져 있는 거 굉장히 원인은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죠. 심부전은 치료가 잘 되면 심장이 커졌던 게 줄어들고 확장성 심근병증도 이렇게 심장이 줄어들고 또 CRT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CRT 치료를 하든 난파마크 치료를 하더라도 심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베르블라 하트 디지즈가 있어서 베르블 리거지테이션을 수술해 줬더니 이제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원인을 찾고 그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심전도는 어떤 종류의 심전도 다 가능합니다. LVH가 있는 경우, 자 번들 브랜치 블록 혹은 인트라벤트럴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있는 경우, 우각 차단, MS가 그 LA 인라지먼트 있고 RVH가 있고 또 페스럴 Q 웨이브가 있어서 acute extensive anterior wall infarction, inferior wall infarction.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시간을 지켜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First degree PR 인터벌이 늘어난 first degree A 블록, PR 인터벌이 점점 늘어나다가 블록이 되는 second degree 모비스 타입 1, 소위 벤케바 피노미나라는 거죠. PR 인터벌이 늘어나지 않다가 블록이 생기는 모비스 타입 2, 컴플리트 A 블록. 심부전 환자한테 어떤 종류의 심전도의 변화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이 생겨서 LVH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서 LA가 커지고 이러면서 HR fibrillation이 생기는 그런 이 시퀀셜한 변화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심부전에서 부정맥은 홀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벤트리클 어리스미아가 생기는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패치 ECG라 그래서 우리 몸에 조그마한 패치를 하나 붙이면 일주일에서 2주까지 심전도를 우리가 획득하고 분석하고 어떤 종류의 심전도가 부정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스마트 패치 ECG도 있고요. 자, 케이스는 저희 우리 강승민 교수님께서 주신 케이스인데 심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NT-proBNP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125 이상이면 우리가 높다 그러는데 벌써 10,000 이상입니다. CKMB 트로핀이 올라가 있어요. 그건 마이코드 인팍션이죠. ECG에서 봐도 패스로지 Q웨이브가 쫙 있어서 LAD에 프록시멀 LAD에 크리티컬 리전이 있어서 뚫어졌더니 나중에 LV가 좋아진 그런 경우일 거고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스고요. 이것도 심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면 또 팬텀 튜머라 그래서 프로마리 컨제션, 프로마리 이퓨전도 같이 있고요. LVH가 굉장히 심하고 엔지오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LV 이젝션 프랙션이 30%입니다. half left
내 ECG에서는 하트레이트가 한 150회 정도에서 타키카디아 인듀스드 하트 페일리어 인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가 오면 의심이 되면 위험인자 찾아보고 증상 징후 보고 엑스레이나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으면 NT-proBNP를 검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음 정욱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는 환자의 증상과 징후에 대한 주의 깊은 병력의 정치와 신체 검사가 심부전 진단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